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기획 과목.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1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강의 주제는 전시회 고객 유치 관리와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시 산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산업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전시회 고객을 어떻게 참고 확정짓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참가 기업 매뉴얼 작성이랑 배포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요. 예상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시 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전시회라는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시 산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전시회와 관련돼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시설을 건립하고, 또는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전시회라든가 전시회 부대 행사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개최하고, 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어떤 물품이라든가 장치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그러한 전시 공간을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고, 이러한 것들과 관련돼서 공사를 수행하는 그러한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모든 산업을 우리가 전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시회와 관련된 여러 많은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시와 관련해서는 물론 전시 시설도 건립을 해야 되고, 그러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전시회를 하다 보면 부대 행사나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마케팅을 대행하는 용역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전시회를 개최할 때 부스를 설치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어떤 조명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러한 설계, 엔지니어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관련된 그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이 모여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전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회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시회라고 한다면 무역 상담이라든가 또 상품 서비스의 어떤 판매, 홍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개최하는 상설 전시회가 있을 수도 있고 비상설 전시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식으로 개최하는 견본 상품 박람회 또는 무역 상담회, 박람회 이러한 것도 우리는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상설 전시회보다는 시기에 따라서 며칠간 개최하는 그러한 비상설 전시회가 훨씬 많이 차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와 관련해서 관련된 산업 중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전시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자면, 전시 사업자라고 하면 전시 산업과 관련된 그런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시 사업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거를 주관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 디자인을 설치하거나 어떤 공간을 설계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업자들이 공사를 수행하기도 할 것이고, 전시 서비스 사업자는 전시회와 관련된 그런 용역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케팅을 대행하는 그런 대행사라든지 인쇄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자라든지, 또는 통번역 같은 경우에도 전시 서비스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전시회도 회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이 함께 연계되어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전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이나 어떤 그런 다른 그 서비스 산업들보다도 훨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회의나 전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시 산업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우선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조직들이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있겠죠. 그 소재를 연구도 했을 것이고 보존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소재들을
연출을 해서 그러한 연출한 소재들을 홍보하고 설명을 관람객들에게 하겠죠.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러한 전시 공간이라는 공간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산업들을 우리는 전시회 또는 전시 산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전시회를 주최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이고 전시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전시해야 하는 그런 테마, 소재라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관람객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람객으로 전시가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뭐 산업 안에 전시회라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시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어떤 산업이나 어떤 특정 분야,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 참가자라든가 일반 관람객이라든가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전시회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뭐 전시회라고 하면 미술 전시회 같은 것도 또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미술을 그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전시회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이스 또는 컨벤션 산업에서 말하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 미술 전시회라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전시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에서 말하는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기업이 전시회 참가 부스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 기업의 물건들을 보기 위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참가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시회라는 것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시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뭐 박람회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박람회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페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뭐 익지비션이라든가 엑스포지션 등의 어떤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익지비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전시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쇼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익지비션이나 트레이드 쇼나 모두 전시회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그 회의 어떤 일부로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트레이드 쇼라고 하기보다는 익지비션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론 국제회의 일부로 개최되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바이어들이 올 수 있고 또 뭐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시회에 부수되는 것이고 이 전시회 자체가 그러한 무역을 하기 위한 독립적인 경우는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일부러 개최되는 전시회는 우리가 보통은 익지비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역박람회라고 하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런 것들이 회의에 동반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시회만 개최하는 경우를 트레이드 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엑스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 모드를 포함하는 방식을 엑스포지션이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전시회는 일반적으로 산업 전시회랑 일반 전시회, 혼합 전시회로 그 유형들을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전문 전시회 같은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산업 전시회나 일반 전시회, 혼합 전시회로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산업 트레이드쇼, 산업 전시회냐 아니면 일반 전시회냐 혼합 전시회냐로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 전시회는 말 그대로 바이어들을 위한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2C가 아닌 B2B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활동들, 그러한 그 전시회가 산업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하고 뭐 전시하는 물건들을 또 다른 기업이 사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이어들이 주 참가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전시하는 제품의 유형 같은 경우에도 산업 제품들이 많이 뭐 전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겠죠. 기업이 필요한 그러한 기계류라든지 기업이 필요한 장비 같은 그러한 산업 제품들이 많을 것이고요.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산업 전시회 형태로 많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전시회 같은 경우는 참가 기업이 제조업체라든가 유통업체들이 참가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들은 산업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초청장이 있는 그 일반 소비자만 입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바이어들을 위한 어떤 전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이라든가 상담이 주를 이루는 주로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계자, 관람객들이 입장하는 경우들은 좀 드물고요. 입장 제한이 없이 일반 대중들이 그러한 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 전시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어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일반 대중들이 참가하는 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그런 산업 제품보다는 일반 관광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생활용품과 같은 소비재의 어떤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일반 대중들이 참가하는 데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소비재를 전시를 많이 하게 되고, 참가 기업은 당연히 일반 대중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소매업자들이 주로 참가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바이어를 접촉하려는 그러한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일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들도 그러한 시장 조사 차원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어를 접촉하려는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시회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혼합 전시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드 쇼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건을 판매할 때 단위가 크기는 하겠지만 일반 대중들한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효과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산업 전시에 나오는 그런 산업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어들과 일반 대중들이 같이 참가를 할 수 있는 혼합 전시회라는 것들이 하나의 전시회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분은 산업 제품도 있고 소비재도 있고, 또는 3일 동안 개최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날은 바이어들을 위주로 해서 바이어들이 먼저 와서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일반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로 많이 전시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혼합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 유형에 따라서 참관일 같은 것들에 차등을 두어서 개최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회의 유형은 제품의 유형이 어떻고 누가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산업 전시회냐 일반 전시회냐 또는 혼합 전시회로 우리가 유형을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업 전시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제품들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전문 전시회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회라는 것들이 이 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있는데요. 전시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업에서 전시회에 참가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촉진 수단들로 생각을 하자면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인적 판매라든가 이러한 활동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광고나 판매 촉진 같은 경우는 또 인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면서도 비용이 광고나 인적 판매만큼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고객과 쉽게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5가지 특성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가 경제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프로모션 수단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프로모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적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접촉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고객들이 우리 기업을 찾아와 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기업은 한 자리에서 많은 고객들과 접촉을 하면서 인적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전시회는 기업이 선호하는 프로모션 수단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효과는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라는 것들이 기업에서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즉시성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참가 기업의 어떤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오면 고객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또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기업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라든가 고객의 반응 정도 같은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시회가 또 하나의 그 기업의 프로모션 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하고 그 자리에서 상호 비교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 기업보다 훨씬 차별화된 요소들이나 또 경쟁 우위에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판매에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그 전시회라는 그 공간에서 경쟁 기업과 우리 것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장도 되고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차원적 특성인데요. 전시회에서는 실물이 전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광고에서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에서 어떤 자동차를 본다면 자동차의 외형밖에 우리가 느낄 수 없겠지만 모토쇼 같은 데서 우리가 자동차를 본다면 자동차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내부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 밖에 생긴 모양 하나하나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시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전시회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전시회에서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일단 전시회에 온다는 것은 그 전시의 어떤 주제라든지 또 전시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뭐 간혹 지나가다가 괜찮을 것 같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전시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다양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시회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선택된 매체라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이 공개적으로 방문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마케팅 매체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매체라는 이 특성이 우리가 전시회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들을 좀 갖추고 있는 것이 좋고 고객 관리할 때에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될 수 있는데요. 뭐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그러한 그 고객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선택된 고객들한테 1대1 어떤 맞춤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시회는 선택된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고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잠재 고객들이 전시회에 공개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전시회는 선택된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시회는 선택된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의 특징들 때문에 기업에서는 전시회에 프로모션 수단으로 전시회 예산을 배정하는 그러한 예산액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전시회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전시회에서는 반드시 소재나 상품이 필요하겠지만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구성 요소를 구매자랑 판매자, 주최자로 구분해서 전시 산업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라는 것은 전시회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거나 아이디어를 취득한다거나 또는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참가자 또는 바이어라고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판매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참가 업체가 판매자가 되는 것이겠죠. 전시회를 통해서 참가 업체들은 우리의 물건들을, 상품들을 전시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경쟁사들을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 있는 정보라든가 이익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고객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고객들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시회에서는 반드시 참가 업체가 필요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이러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주체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주최자한테 전시회는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기도 하고, 전시회를 주최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산업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시장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러한 성장 시장을 새롭게 창출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회에서 이런 주최자들의 역할들도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목적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관련이 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전시회의 성격이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시회를 우리가 개최할 때 어떤 목적 같은 경우에도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의 장이라든지 기술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한다든지,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시회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업을 조금 고객들한테 인지시킨다든지 기업의 이미지들을 고객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심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시회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시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효과들로는 마케팅 효과라는 것이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전시회에 있어서 1차적인 효과이자 목적이기도 한다는 것이겠죠. 이전에 우리가 마케팅의 프로모션 수단으로서 전시회는 언급이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나 전시회 같은 것들이 이런 특히나 산업 전시회나 어떤 소비재를 판매하는 이러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광고나 홍보 효과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마케팅 효과를 우리가 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분야의 어떤 산업들을 교류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산업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어떤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기업과 고객들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피드백 효과도 우리가 전시회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뭐 회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목적이 있기도 하겠지만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수익이나 매출, 그러한 기업의 그 성과 또는 판매 달성, 그런 기업의 어떤 그 경영 목적들과 함께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에서 전시회를 선호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참가 업체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업체들이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업의 어떤 홍보물 같은 것들도 배치를 해놓고 새로운 제품 같은 것들도 배치를 해놓고 시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마다 그렇게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부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참가 업체가 전시할 수 있는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 업체들이 전시회를 참가할 때 부스가 어느 위치인가 하는 것이 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판매가 더 많아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부스를 좀 좋은 위치에 배정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 있어서는 참가 신청을 받을 때 부스를 어떻게 할당하느냐, 그리고 부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하느냐 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스를 할당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선착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선착순이라는 게 뭐 뒤에서도 우리가 그 참가하는 그런 절차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참가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에 돈을 내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스를 이용하는 그런 부스의 어떤 그 비용을 결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먼저 지불하는 순서대로 좋은 위치에 부스를 할당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점수제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들은 조금 전시 참여를 좀 독려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전시 참여 횟수라든가 또는 부스를 몇 개를 사용, 부스 판매료 같은 것들이 전시 주최자에 있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스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최자한테도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스 개수를 사용을 많이 한다던가 그러한 기준을 사전에 결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뭐 점수가 높은 사람은 조금 더 우대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할당을 해준다던가 또는 부스의 가격을 조금 할인해준다던가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 선착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먼저 신청을 하고 결제를 했지만 나중에 뭐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그리고 참가를 많이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첨식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 이유가, 뭐 1일부터 10일까지 참가 신청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참가 하는 업체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면 추첨을 통해서 부스를 배치하고 할당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전시회의 부스를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서 미리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기 있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뭐 선착순이든 추천식이든 그러한 부스를 할당받기가 어려운 그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 판매하는 것들이 참가 기업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전시회를 올해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서 미리 판매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회의로 치자면 사전 등록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스를 할당하게 되고, 부스를 판매하는 방식도 보통은 부스가 기본적으로 3m 곱하기 3m 정도 단위로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것이 가장 한 기업이 어떤 그 제품을 배치하고 시연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부스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부스를 뭐 3m 곱하기 3m짜리 하나를 뭐 여러 개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7.29m 또는 9제곱미터 이러한 식으로 이용을 해서 그 제곱미터당 평수당 그 계산하는 방식이 스페이스 단위 판매 방식이고요. 기본 부스 3.3 곱하기 3 곱하기 3 단위로 판매하는 그 부스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러한 방식이 부스 단위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 부스의 가격을 정해놓고 하나 하는지 두 개 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 책정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 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스가 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벽이 없이 그냥 터져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 벽이라던가 그다음에 부스에 들어가는 기본 조명이라던가 그다음에 전시 업체 어떤 명판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부스 비용에 포함되는 방식이 부스 단위 판매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스 판매 같은 경우들도 주최자의 수익의 어떤 그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것들도 담당자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전시 산업에서는 이러한 전시를 운영하는 실무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부스를 어떻게 판매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고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시 운영 실무 중에 첫 번째는 전시 아이디어의 개발인데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개최될 때마다 조금 흥미롭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매년 똑같은 전시회지만 갔을 때 즐기는 즐거움들은 다르게 매회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개발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출품이 예상되는 그러한 업체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 방법 같은 것들을 고안해서 출품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또는 고려해야 할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기획해서 개최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전시회에서 이벤트는 전시장의 분위기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좋은 이벤트들이 개최되었다 보면 전시회 효과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관한 계획들도 수립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한 관람객 유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판촉물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전시회를 홍보하는 업무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전시가 관람객한테 좀 인정받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시회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시장 부스를 좀 다양한 형태로 변경해 본다든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부스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뭐 부채형 모양의 부스를 마련한다던가, 또는 전시의 어떤 그 환경의 분위기라던가 또 색상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좀 다변화시켜서 전시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전시회하고는 조금 차별되는 그러한 전시회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들도 전시를 주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회 자체가 기업에 있어서는 프로모션 촉진의 하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시회를 개최하고 주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보러 오세요 하고 알려야 되는 활동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프로모션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시장 프로모션이 있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개최도시의 프로모션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하는 프로모션들하고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프로모션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전시장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하는 그 공간들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 인해서 그 전시장이 A라는 전시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기에 유용한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개최도시 프로모션입니다. 뭐 게시판 광고 같은 경우는 장소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광범위하게 노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게시판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시회가 개최되는 개최 도시를 프로모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오는 사람들을 더 많이 그 개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면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참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시회 개최 전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초청 같은 거 할 경우에 이제 전시회 개최 전에 어떤 우리가 그런 프로모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접촉 대상이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특히나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전시회 같은 그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금 중요한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참여 횟수가 많았던 뭐 관람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개인 초청을 보냄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전시회 프로모션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시회 개최 전에 개개인에게 보내는 이러한 프로모션들도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시회와 관련된 그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고객 참가를 확정짓는 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전시회, 물론 미리 계획을 하면서부터 어디에서 하겠다고 공간을 설정해 놓기는 하지만 정확한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개수 같은 것들은 사전에 참가 신청을 받지 않고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스 개수 같은 것에 있어서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을 참가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다른 그 기업들과의 차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참가 신청서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그런 부스 비용을 받기도 하다 보니까 전시회 참가 업체하고의 어떤 계약 규정이라든가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전시회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그런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참가 신청에서부터 참가비를 납부하고 전시 부스를 배정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가 관련 규정에는 참가 신청, 참가비 납부 조건, 전시 면적의 배정, 전시홀 관리, 그다음에 전시자가 참가 취소했을 때 그런 위약금이라든가 전시 부스 설치라든가 전시장 관리, 그리고 장치물의 어떤 반출 반입, 그다음에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규정들을 주요 조항으로 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규정들을 기반으로 전시 참가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참가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우선 참가 신청서라는 참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주최자가 알고 거기에 관련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 신청서 외에 사업자 등록증을 참가 업체는 제출해야 되고요. 혹시 해외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임장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는 제품 카탈로그 같은 것들을 사전에 미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어떤 이미지에 맞도록 부스를 조금 꾸미고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품 카탈로그 같은 것들도 참가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참가 신청도 있고요.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참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가 신청서 제출은 예약을 걸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가비를 결제하고 나서 그 이유가 바로 참가하기로 했어요 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품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참가 신청 업체의 어떤 전시 품목이 해당 전시의 성격에 부합되는지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제품 카탈로그들을 미리 좀 갖다 놓으면 바이어들을 유치할 때 그러한 바이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이 되고 그러한 바이어와의 상담에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가 업체 제출 서류에 제품 카탈로그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겠죠. 참가업체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부스 배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최자가 참가 안내서랑 참가 규정을 안내해서 보내주면 신청업체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서를 검토하고 접수하고 그리고 나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그런 부스 위치와 면적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서의 어떤 양식이라든가 부대 시설은 어떤 것을 쓰면 좋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고요. 참가 신청서 뒷면에는 대부분이 참가 규정이라든가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가 환불 규정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참가 업체의 어떤 신청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참가 신청서랑 부대 시설 신청서를 따로 받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참가 신청서랑 세금 계산이랑 다른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최자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또는 어떤 그
참가할 수 있는 그 전시회의 성격이 어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참가 신청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참가 신청서나 그런 계약서 등의 어떤 그 양식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가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참가 신청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걸 납부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참가가 확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그 부스 위치라든가 면적을 고객한테 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이나 부대 시설 요금은 정해진 기일 내에 참가 업체가 주최자한테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전시 참가하는 참가 업체가 확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시회 고객의 범주 중에서 참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확정짓는 그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물론 일반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에 미리 등록을 받거나 신청을 받아서 뭐 확정짓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뭐 노쇼라든지 이런 변동들이 많아서 고객의 참가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참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스의 위치나 또는 부스의 개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참가를 확정짓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시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누가 오더라도 좀 잘 알아보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참가 업체와 관련된 매뉴얼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그 업무의 범위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시장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 같은 것들 또는 전시회 주최자가 행사에 참가하는 그런 참가 업체랑 협력 업체한테 책이라든가 또는 웹 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가 업체 매뉴얼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을 뭐 협력 업체나 참가 업체한테 제공을 해서 앞으로 개최될 그러한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그 참가하는 참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시회에서 조금 더 높은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가 업체의 매뉴얼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 매뉴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뭐 참가 업체가 알아야 되는 행사 내용이라던가 범위 그리고 개막 시기라던가 부대 행사 일정 같은 것들 그리고 행사장 레이아웃 같은 것들, 뭐 부스는 어디에 몇 개가 배치되고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고 하는 행사장 레이아웃들 같은 것들도 참가 업체 매뉴얼에 포함을 시키면 좋고요. 그리고 홍보라든가 마케팅 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들도 참가 업체 매뉴얼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사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행사 운영에 대한 규정, 그리고 부대 시설의 어떤 신청이나 마감 기한 같은 것들, 그리고 행사장 이용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숙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들로 참가 업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참가 업체의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고요. 또 기술적인 내용도 같이 담을 수 있습니다. 참가 업체의 매뉴얼을 만들 때. 그래서 어떤 장치 공사와 관련된 시설 운영 규정이라든가 어떤 전력을 사용한다던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고 뭐 전력 사용 신청을 어떻게 하고 또는 시공에 따라서 어떤 사용 규격이라던가 그런 신청 방법이라던가 행사장 천장 조명의 밝기나 색상 왜냐하면 이러한 밝기나 색상에 따라서 제품이 조금 더 빛날 수도 있고 제품 전시해 놓은 것들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도 참가 업체 매뉴얼에 포함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요. 인터넷이나 통신 시설의 어떤 속도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신청 절차 그리고 국제 행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적 문제라든가 통관, 운송 그리고 그 왔을 때의 보관이라든가 전시품 검사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이나 기술적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기타 서비스의 신청 같은 것들을 참가 업체 매뉴얼에 담아서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시 주최자는 이러한 지정 협력 업체의 안내를 통해서 전시회 참가 업체라든가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뭐 영상기구라던가 아니면 가구나 비품류 같은 그런 집기류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협찬 광고 신청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그 참가 업체한테 광고하고 싶은 기업들이 또 있겠죠. 그런 협찬 광고 신청 같은 것에 대한 그러한 일련의 그런 서비스에 대한 사항들도 참가 업체 매뉴얼에 포함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나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이런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로 참가 업체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개최하기 전에 참가 업체에게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특히나 이런 참가 업체 매뉴얼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감 기한 같은 것들을 표시해서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최하기 전에 마감 기한을 두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신청하고 확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라든지 영상 홍보물 협찬 뭐 CF 광고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디렉토리 광고 게재 신청서라든지 또는 바이어 출입증이나 또 광고 신청서, 이러한 신청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마감 기한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반입 신청,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 물건을 검사하고 전시회장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반입 신청서 같은 것들도 반드시 마감 기한들을 표시해서 참가 업체 매뉴얼에 안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참가 업체 매뉴얼이 작성이 되면 이제 이러한 매뉴얼들을 가지고 주요 일정이라든가 참가 업체 점검 사항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우리가 그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전에는 참가 업체 매뉴얼에 뭐 필수적으로 참가비 잔금이 납부된다거나 독립부스 설치, 뭐 부스 배정, 이런 참가 업체 출입증, 주차권 수령, 뭐 장치 시공,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그 내용에 구성돼야 되고, 데드라인,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그 기한들은 참가 매뉴얼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라든가 또는 사용료 납부라든가 가구나 이런 비품 사용 신청이라든가 뭐 반입 신청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해외에서 반입하는 물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필수라고 있는 부분들은 참가 업체가 전시회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그 외에 뭐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 지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신청 같은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내용들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넣어서 점검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참가 업체 매뉴얼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이제 가격 같은 것들을 알려줄 때에도 부스 판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부스의 모양이라든가 부스의 면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서 가격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집기류 같은 것들도 렌탈을 하거나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오는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한 저런 그 뭐 집기류나 가구 같은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시회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좀 부스마다 그러한 집기류나 이러한 인테리어들을 좀 통일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집기류 렌탈 비용이나 그 판매 비용 같은 것들을 참가 업체 매뉴얼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진이랑 가격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카탈로그처럼 만들어서 참가 업체 그 매뉴얼에 포함을 시키면 신청하는 그 참가 업체들도 훨씬 더 그런 것들을 쉽게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참가 업체 매뉴얼에 들어갈 내용들을 결정하고 뭐 기술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 서비스 신청에 관한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그 다음에는 배포하게 되는 거죠. 매뉴얼 중에서는 우리가 차량 접근로, 경로 같은 것들도 매뉴얼에 포함시키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차량이라든가 화물 차량 같은 것들이 있는데 화물 차량이나 일반 차량이 막 겹쳐서 들어오면 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차량과 화물 차량의 동선은 따로 분리해서 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은 그냥 참관객의 그런 주차 동선과 동일하게 일반 주차장으로 주로 진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 구획해서 놓은
화물 주차장이라든가 하역장이 설치된 구간으로 별도로 이렇게 동선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는 뭐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 시간대별로 일반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뭐 차량의 어떤 그 동선을 분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공간적으로 만들어서 분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참가 업체가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전시회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로 참가 업체 매뉴얼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참가 업체 그 매뉴얼을 작성하고 나면 참가 업체의 그 부스 담당자는 매뉴얼들을 배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가 업체 그 전시회에서 참가 업체 부스 담당자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그 전시회에서 고객과 또 주최자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참가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뭐 부스를 설치하고 들어와서 이제 전시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부스 담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참가 신청에서부터 그 운영에 있어서까지 참가 업체의 그 부스 담당자들은 주최 측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행사 관련 정보라든가 참가비 수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다 이 부스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참가 업체가 많다 보니까 주최하는 사람이 그 주최 측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 사람만 딱 정해놓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참가 업체 부스 담당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스 담당자한테 관련 처리 내역을 공지해서 주최 측과 참가 업체 측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 업체 부스 담당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참가 업체의 어떤 그 매뉴얼들을 배포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배포할 때 참가 업체 설명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배포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가 업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시회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시회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마감 기한이 필요한 부대 시설이나 이런 신청 절차 같은 것들을 안내함으로 해가지고 전시회 준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가 업체의 전시 준비라든가 전시 기간, 사업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들을 이러한 참가 업체 설명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한 것들이 참가 성과로 좀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참가 업체 설명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매뉴얼들을 배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참가 업체 매뉴얼 내용이라든가 부대 시설, 서비스 신청 방법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선택적으로 부스 위치 어떤 배정이라든가 전시회 초대권 배포라든가 뭐 전시회 부대 행사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도 설명회에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가 업체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시회를 개막하기 한 2개월을 전후해서 좀 가까워 왔을 때 어느 정도 참가자가 확정되고 나서 그리고 참가 설명회들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우편이나 뭐 이메일이나 그런 웹문서 형태로 배포하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주최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설명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참가업체 매뉴얼이라든가 부스 배치 계획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주요 참가업체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전시회에 있어서 이러한 고객을 어떻게 참가시키고 또 전시회의 어떤 그 일반적인 사항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프로모션 유형 중에서 전시장 프로모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M, 뭐 전시장 광고, 기자 브리핑이나 인터뷰, 전시회 디렉토리 광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전시회 디렉토리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1번 DM이라고 할 수 있겠죠. DM은
홍보용 광고 수단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전시회 프로모션 중에는 전시장 프로모션이 있었고 개최도시 프로모션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 전시회 개최 전에 하는 프로모션들이 있었죠. 근데 DM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벤션이라든가 또는 물론 전시 참가하는 사람들의 일반 참가자들에게도 발송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시장 프로모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겠죠. 전시장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전시장 내에서 우리가 진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동안 발생하게 되는 인터뷰라든가 또는 기자 브리핑이라든가 또는 전시회 어떤 디렉토리 광고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프로모션이죠. DM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프로모션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산업전시회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산업전시회는 누가 전시회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가 전시회를 유형을 규정지었었는데요. 판매 기능과 판매 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시회는 기업의 촉진 프로그램의 부수적 수단이다.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PR 등 기본적인 촉진 미스가 모두 고려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경품 제공을 통한 판매 촉진을 시행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2번이죠. 산업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기능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 프로그램 어떤 부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예산을 배정을 많이 점점 증가할 만큼 어떤 주요한 촉진 프로그램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정답은 2번 전시회는 기업의 촉진 프로그램의 부수적 수단이다라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시회와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전시회에 있어서 참가 기업들을 왜 고객으로 확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요. 회의의 어떤 프로그램 개념이라든가 회의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회의의 어떤 형태나 운영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가져갔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